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문학 학생 공부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문학의 특성 중에서 항구성이란 무엇이냐? 항상 영구하게 오랫동안 그런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항구성은. 그러면 뭐냐면 문학 작품을 써놓으면 문학 작품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썼다고 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품은 전부 다 지가 지나더라도 영원히 남아요. 이제 글자가 항구성이 있어서 그래요. 글자가, 문자가. 그럼 항구성 반대는 일시성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일시성이 있다고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일시성이 있는 것을, 자, 그럼 글자 말고 녹음을 해도 항구성이 됩니다. 데이터로 넣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느낌으로 있겠지만 이게 현대로 돌아가서는 현대 사람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을 현대 감각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감각으로 보는 면도 있지만 비평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A라는 작품이 있으면 이렇게 그 시대 사람과 현대의 사람이 만나서 이거를 읽으니까 이걸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영원히 작품은 생명력을,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구성의 반대는 일시성이라 해야 맞는 것이고, 이 작품은 자체 내에서 본인이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문학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덩질. 자, 문학 세계는, 그러니까 문학의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실하고 상상. 이제 현실성과 허구성의 중간쯤에, 자, 소설이라면 이렇게 문학이 있는데, 어쨌든 이 현실성이든 허구성이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학을 창조를 합니다. 그럼 현실을 바탕으로 창조한 것은 여러 가지, 현실 세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아직 추상이란 것은, 추상 반대는 구체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구비한다, 몸을 주비하는 구체적인, 사실은 현실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아직 이 중에서 내가 뭘 정할지, 작가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직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 중에서 작가는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골랐습니다. 이 골라서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문학에다가 구현을 하죠. 그랬을 때는 현실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으로 문학은 구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해서 그렇다고요? 네. 구체적은? 자, 문학의 이해 여러 관점 중 문학 자체를 중시하는 관점. 자, 그렇게 됐을 때 보통은 이렇게 비평해서 이거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이건 절대 비평. 절대라고 하는데 이걸 구조 비평. 절대 비평, 구조 비평에는 뭐가 있냐? 문법, 표현법, 문학 이론, 그 다음에 줄거리, 작품 자체의 의미,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을 쓰는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작가는 썼으니까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표현론. 이런 거는 작가 표현론은 어떤 걸 찾으면 되면 주어, 작가는 하고 이게 주어 부분을 찾으면 선택지에서 작가는 이라는 작가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이 독자들이 보는데, 이건 독자들은 A 독자와 B 독자와 C 독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 읽은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없지만 느꼈어, 깨달았어. 서술어를 보면 느꼈어, 깨달았어, 배웠어, 새삼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포커스를 맞춰서 독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독자 수용론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독자가 읽어내니까 독자 효용론입니다. 효과를 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자, 표현론과 효용론 말고 이 시대를 비춰서, 시대를 거울처럼 비춰서 반영해 줍니다. 그러면 연도나 시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시대 반영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을 쓰는데 상징적 의미가 신화, 신과 신의 아들이 나오면 신화 비평이라고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나 한국 신화들이 여기에 녹아나 있습니다. 또 인간의 특징인 죽음, 그럼 물, 이런 것처럼 물, 불, 사람, 인간이 원래의 형태, 원래 근원적인 형태에 대한 느낌이 써 있으면 원형 비평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바깥에는 외저적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요 안에 있는 요 작품만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절대적, 내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평이라고 그랬을 때 보통은 이 바깥에 있는 외재적인 것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 구절의 의미, 이 글자의 의미, 이 텍스트의 구조의 글자 수의 의미, 구조의 의미 이렇게 구조 비평 이런 것들을 신비평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학 자체, 요 글 자체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신비평 관점, 문학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감각적 십상은 감각이 이렇게 공통집합, 교집합으로 한 개입니다. 자, 복합감각은 눈이 하얗고 차갑다. 그래서 감각이 두 개입니다. 한 문장 안에. 그래서 합집합처럼 되어 있고요. 이 교집합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청각으로 종소리인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으로 동그라미, 종소리의 동그라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각이 시각으로 전이 변이 돼서 전이 된다, 변이 된다 쓰는데 전이 변이 돼서 느낌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란색이 소리로 울림으로 됐을 때는 파란색은 무슨 소리고 노란색은 무슨 소리고 자 어떤 사람은 소리가 전부 다 색깔로 보인대요. 그런 것처럼 원래 현실의 감각은 A 감각인데도 불구하고 B 감각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꼈다. 근데 같은 감각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거를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소리의 동그라미처럼 예시 프린트는 이 공감각, 이 표현법, 수사법 쓴 게 있으니까 그걸 통째로 다시 들어보시면 빠르게 정리를 했으니까 표현법, 수사법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로. 자, 시나리오는 이거는 이게 녹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녹화해서 영화 시나리오, 연극은 대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녹화를 하면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음향장치, 기계장치, 동선 이런 것들을 녹화. 그럼 기계를 통해서 이거를 녹화를 하고 영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계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객창감이라는 것은 짧게 얘기하면 객수라고 합니다. 객수. 자, 객수나 객창감은 뭐냐? 이거는 기행문에서 여객이 손님이 고향을 떠나서 느끼는 그리울 수 이거를 객창감, 객수라고 하고 기행문의 3요소는 역연감입니다. 역연감. 여행의 과정, 견문 보고 들은 거, 감상. 이 감상 부분에서 객창감이라는 거. 여객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교체는 소교라는 말을 쓰는 거는 고려 소교일 때 쓰는데요. 고려 소교. 자,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고려 시대 때 유행했는데 경기체가는 경기도 지방만 유행했고 선비들이 지식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압축해서 원수문의 글, 누구의 이인노의 사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경치가 이 모습이 광경이 어떠합니까? 경치가 어떠합니까? 라는 게 써있는 거를 경기체가라고 그러고 그 외의 것을 소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교는 민속가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민속가요가 고려시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기체가는 독특한 이 경기 어때의 한일고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쉽고 이 내용 자체는 특별히 국어에서 이런 내용을 역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고려 소교 종류의 내용들만 소교의 내용으로 소교를 배울 때 소교체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교체는 고려 속의 작품 하나를 보면서 따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작품을 보면서. 두 개의 구분은 이렇게 되고요. 자, 신도가의 틀린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걸 말한 건데. 자, 신도가에서 뭘 틀린 거죠? 신도가 영탄법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자, 영탄법은 영탄법, 감탄법 했을 때 영탄이란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놀부능이 있습니다. 놀람, 부름, 느낌, 응답, 놀부능을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영탄법은 독립언이면서 감탄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영탄법은 이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느낌표가.
느낌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고어 같은 걸 볼 때는 이렇게 감탄의 뉘앙스냐 그러면 서리적은 의문문이어야 되는데 이게 질문의 뉘앙스냐 그냥 감탄하고 놀람 부름 느낌이냐 응답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러면 이런 영탄의 의미는 감탄의 의미는 다 서술어에 나오니까 서술어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서술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꽃이 있는데 이십니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만민이 함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뒤에 삼각산이 있어요. 삼각산이요. 삼각산 불렀죠? 기흠 삼각산이요. 놀람 부름. 자, 작중상즈무에 들 누리소서. 누리소서. 그러면 만세를 누리십시오. 하는데 질문입니까? 그럼 기원? 기원은 기원, 소원한다고. 누리세요. 맞아요. 만세. 그럼 만세를 누리세요 하면서 놀람, 부름, 느낌, 응답은 아니고 부름도 삼각산은 이렇게 부른 거 있죠? 놀람은 아니죠? 네. 그럼 느낌상으로 기원을 하면서 감탄이다. 그러면 감탄적 요소가 조금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삼각산 이어는 확실하게 감탄이죠? 불렀으니까. 됐나요? 네. 또요. 그 다음에 신도형승과 같은 의미를 볼 수 있는 시어를 적으라고 했는데 답이 이거예요. 잣대와 온도의 본문 내용을 보세요. 여기요? 그 다음에 네. 신도형승 여기요. 지위의 양주 이게 내용은 자체는 뭐예요? 옛날에는 그 태조가 건국해가지고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설명을 설명하는 해보세요. 거. 현대말로 해석해 보라고. 옛날에 이런 앙주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고을이었대요. 양주꼬울에 옛날에는 양주꼬울이었는데 네. 그죠? 네. 양주꼬울에다 그 지위에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신도형승이었다. 신도 형성은 뭐예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다. 신도 형성. 그러면 신도 형성이란 뜻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도시를 형성시켰다. 신도 형승하였다. 그래서 형성시켜서 승하였다. 발전하였다.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어 발전하였다. 네.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잣다운요. 잣은 뭐예요? 성 아니에요? 성? 개국선왕이 성대에 이르셔서 잣대하고 당금에 잣다운 지금 뭐라고요? 성을 만들었다. 성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해결됐나요? 네네. 자, 그러니까 글 자체를 전체를 한글로 해석해서 현대어 줄거리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써 있는 것만 보고 한글로 전체 줄거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러면은 줄거리 말고도 이렇게 한문 된 것도 외워야 돼요? 현대어로 그게 무슨 줄거리인지는 알아야죠. 한문 자체는 안 외워도. 오케이. 또, 이게 차용한 형식이래요. 네.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차용하는 방법이 네. 이 차용이 지금 한자 차용을 말하는 거예요? 노래가 차용한 형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 노래를 했을 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이요. 여기를 안 펴는데 2번이래요. 자, 2번은 뭐예요? 위덩더동서. 아니. 2번에 위덩더동서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 이거는 쭉 써있다가 호미도 낫이지만 날이 있지만 칼날이 있지만 나처럼 잘 들리도 없습니다. 맞아요. 아버님도 어휘에서 말하면 위덩더동서 이게 있죠. 네. 위덩더서 후렴구가 있죠. 그렇네요. 이 후렴구가 있는 게 고려 소교의 특성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차용한 형식이 같죠. 아, 그 차용 형식이 지금 이게 소교 그거 아니에요? 소교 형식이라고요. 아, 그러면 그거- 아롬들이 왜 정도전은 정권 안정으로 해서 정인지 권지 안정이구나. 정도전은 이전에 삼봉이구나. 정도전은 조선을 개국한 사람이잖아요. 고려의 형식을 차용해서 신도가를 만들었네요. 후렴구가 있는 고려 소교처럼. 그렇군요. 네. 됐나요? 네. 또 질문이 뭔가요? 없어요. 자, 여기서 끝나나요? 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